펄어비스가 100만 장을 돌파해주면서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싹 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다시 사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저는 저희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딱 알겠지만 3월 20일 종가 베팅주로 펄어비스를 공식 추천했던 사람입니다. 뭐 영상에서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했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공식 추천을 해갖고 과연 수익을 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3월 20일 종가 베팅주로 제가 드렸고 3월 20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종가 베팅주로 드린 거예요. 최저점에서 여러분께 바닥을 잡아 드렸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펄어비스를 지금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펄어비스가 향후에 주가가 상승할 만한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이것들을 쭉 살펴봤으니까 앞으로 펄어비스가 주가가 뛸 때 얘네 안에서 이유가 나올 겁니다. 한번 영상 한번 쭉 한번 시청을 해보시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는 중국 판호 이슈가 있을 겁니다. 이게 제일 커요. 왜냐면 중국의 게이머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거 PC게임이잖아요. PC게임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그 게임 공간 안에서 1인 플레이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매자가 많다는 뜻이니까 직접적으로 매출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람이 많으니까 중국 판호만 열리면 어마어마한 중국 게임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주면서 최근에 리포트가 이게 나왔습니다. 여기 리포트 보면 중국의 틱톡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라는 내용과 함께 목표 주가 10만원 적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65,000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10만원까지 가면 아직도 먹을 게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 틱톡에서도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호만 열리면 어마어마한 성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이 판호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 게임 허가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한한령 때문에 판호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중국이랑 다시 친하게 지내자라는 유화적 제스처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죠. 25년 중국의 게임 판호 발급량이 25%나 급증했다. 정상화 단계로 돌아가고 있다. 25년도에는 중국 판호가 잘 나왔습니다. 26년도에도 그 기조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9일 뉴스를 보면 정부가 중국에서 한국 영화 개봉 게임 판호 발급 확대에 힘을 쓰겠다라고 올해 초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1월 8일 날에 정부가 열심히 판호 발급을 위해서 외교적으로 힘을 보탠 결과 액토즈 소프트의 라타일이 판호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추가 판호 발급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펄어비스도 중국 판호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 뉴스가 나옴에 따라서 주가는 빵빵 뛰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중국의 판호이고 이 판호에 대한 내용은 곧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5월 15일 날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중국은 외교적 단도리를 좀 쳐줄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랑 꿍짝꿍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한테 뭔가 이렇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왜? 5월 15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외교적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좀 친하지 이러면서 단도리 쳐주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적으로 전에 한국과 중국이 뭔가 꿍짝꿍짝해서 한한령 해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4월 달에는 좀 강하게 나와줄 겁니다. 게임주들은 급등 나올 때 어떤 히스토리들이 나오냐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와요.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보면 도깨비가 곧 나올 거거든요. 도깨비가 약 시간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7년 말에서 8년 초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2년이 남았으니까 이게 주가에 영향 안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펄어비스의 히스토리거든요. 펄어비스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지금 26년도잖아요. 여기 23년도 뭐입니까? 23년도 8월 붉은 사막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23년 7월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고요. 23년 6월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이미 3년 전부터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땅땅 뛰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도깨비에 대한 신작 기대감 으로 또 탕탕 튀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우리 도깨비가 지금 이렇게 개발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 슬쩍 흘려만 줘도 주가는 팡팡 튀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5월 27일입니다. 여기죠. 5월 27일에 주주총회를 했고요. 주총날에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갭상승이 빵 하고 날아간 거예요. 알겠죠? 느낌 오죠? 도깨비 신작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빵빵 띄워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는 지금 없는데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흑자 이야기예요. 재무제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4월 중순에서 5월 중으로 나오잖아요.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튀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얘 손익분기점이 250만 장에서 300만 장이었잖아요. 지금 400만 장 팔았잖아요. 무조건 흑자 나옵니다. 지금 얘 재무 같은 경우를 보면 재무가 별로 안 좋았죠. 25년도까지 다 적자였어요. 꾸준한 적자를 보이다가 26년도에 갑자기 2,900억에 빵 흑자로 나옵니다. 이 2,900억의 흑자는 500만 장 기준으로 계산이 된 흑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500만 장만 나와도 적자 보던 회사가 갑자기 3천억의 흑자로 돌아서고요. 만약에 500만 장 이상 나오면 그 이상 나오겠죠. 흑자 폭이. 그래서 리포트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증권가에서는 펄어비스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 메리츠 증권에서는 펄어비스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상향시켰다. 체질이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죠. 4월 4일부터 4월 6일은 중국 청명절 연휴로 일반적인 쇼츠가 구매로 전환되기까지 2, 3일 정도 소요가 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주말 효과가 포착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중국 판매량을 200만 장 신규 가정했다. 이야. 그러니까 이제 쭝쭝하고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그리고 여기서는 2분기 기준 850만 장 추정했네요. 지금 500만 장 기준으로 3천억이니까 850만 장 기준으로는 일단 5천억은 가볍게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내용 마음에 드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패치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가가 빵하고 뛰어줄 만한 이슈들은 패치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DLC라든지 멀티플레이에 대한 확장팩입니다. 이 DLC가 확장팩이거든요. 그리고 멀티플레이로 넘긴다라는 이야기가 초반부터 나왔죠. 게임을 출시하기 전부터 멀티플레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싱글 게임으로 게임 즐겁게 즐기던 사람들이 멀티 게임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가능성이 높고 DLC까지 나와주면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뭐 1000만 장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이런 DLC나 멀티플레이 확장팩 이야기가 나와주면 또 튀어줄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500만 장 판매 이야기가 또 나올 건데 차트를 좀 보면 처음에 출시하고 500만 장 이야기가 빵 하고 나왔을 때가 여기에요. 금요일에 종가 딱 끝나고 200만 장 팔았습니다 하고 주말에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반응은 안 했어요. 근데 300만 장 팔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주가 빵 하고 날아가거든요. 300만 장 팔았습니다. 여기 400만 장 팔았습니다. 여기서 출시 첫날에 바로 200만 장 팔았습니다. 그리고 300만 장 팔았습니다. 400만 장 팔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구나. 그러니까 500만 장도 뭐 멀지 않은 기간 안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럼 주가가 또 한 방 빵 띄워줄 겁니다. 아마 한 일주일은 넘게 걸리지 않을까? 어쨌거나 500만 장 판매 소식이 들리면 또 주가가 띄워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임들의 히스토리들을 보면 게임 전시회가 있을 때 주가가 띄워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스타랑 게임스컴을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너무 멀죠.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상도 받고 이럴 텐데 반드시 상은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스타랑 게임스컴 8월 말이랑 11월 셋째 주 목요일 요거 꼭 가셔야 된다. 요때 게임주 튀어줍니다. 그리고 논외로 재택근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재택근무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빵 하고 띄워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좀 강하게 띄워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인버스 쪽인 효과도 나타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빠져 유가가 미친듯이 급등을 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했을 때 재택근무라는 이야기를 키를 딱 꺼내고 그 재택근무 그 테마를 타면서 주식 다 빠질 때 나홀로 상승 이런 스타일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택근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띄워주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6가지 요인들 있죠. 이 요인들을 다 체크를 해서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타이밍 잡아보면 됩니다. 바닥도 맞췄고요. 그리고 이 정도로 주식을 분석해서 알려주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댓글 보니까 이게 바로 분석이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게 바로 분석입니다. 저는 수많은 주식 유튜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 보고 타이밍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타이밍 잡아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 3일 정도만 지켜보시면 실력 들통 날 테니까 한 3일 정도만 지켜보고 실력이 좋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가 영상에서 좋아요 눌러달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좋아요가 너무 안 찍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주식 전문가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표면적인 이야기들을 한 거고요. 주식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개별 종목 공매도 종합정보. 여기에 보면 순보유 잔고량이 나와요. 공매도의 순보유 잔고량. 그래서 쇼커버링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주가가 빵하고 올라간 게 여러분들은 게임이 300만 장이 팔렸기 때문에 400만 장이 팔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당연히 그거죠. 그건데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 주가를 매수를 해줘야, 사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안 사주면 안 올라가는 겁니다, 주가는. 그리고 호재성 재료들은 누군가 사줄 것인가에 대한 이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매수입니다, 매수. 그래서 이걸 누가 사서 올렸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볼 거예요. 수급 상황을 볼 거고, 그래서 기관, 개인, 외국인 얘네들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죠. 그러면 보면 최근에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왔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거기에 기관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은 여기에 있어요. 이게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그러니까 출시일이 다가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뭐든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게임즈 다 똑같아요. 신작 출시가 나오면 주가가 박살이 납니다. 그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공매도 세력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3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공매도 세력이 빵 하고 들어옵니다. 언제까지 들어와요? 3월 9일까지 들어와요. 3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3월 9일이 여기거든요. 아, 주가가 좀 많이 올랐구나 싶을 때부터 공매도가 바짝바짝 들어옵니다. 바짝바짝 들어왔다가 3월 19일까지 공매도가 들어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매도가 바짝바짝 들어오는 겁니다. 보이죠? 공매도가 여기서 바짝바짝 들어오는 거 보이죠? 그리고 확 하고 떨어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쇼커버링 들어오는 거예요. 공매도를 쳤던 걸 갚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해석이 잘 안 되겠지만 제가 이걸 해석을 해본 결과 공매도 애들 지금 손해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판단을 순간 잘못한 거지, 얘네들이. 뭐냐면 여기서 바짝 벌었잖아요. 바짝 벌었으면 빨리빨리 갚았어야 되는 거거든. 3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매수 들어왔잖아요. 여기서부터 매수가 바짝, 공매도가 바짝 들어왔단 말이야. 공매도가 바짝 들어왔으니까 팔면 팔수록,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공매도에게 수익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벌었으니까 사서 갚아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200만 장 소식이 들렸을 때 안 올랐잖아, 주가가. 눈치 한번 봤지. 그 다음에 300만 장 소식이 딱 들리면서 쇼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여기 꽃좀 빡 찍고 빡 빠지는 이때가 3월 23일이에요. 그래서 3월 23일날 여기서 300만 장 이야기 나옵니다 이러면서 쇼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쇼커버링 들어왔으면 벌었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잖아. 여기서 팔아서 여기서 샀잖아. 그러니까 이 가격 차이만큼 쇼커버링이 들어와서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실수를 한 게 여기에요. 여기 바짝 판 다음에 여기서 사버려. 3월 26일 날에 공매도를 쳐버린다고요. 3월 26일이면 어딥니까? 여기에요. 여기 음봉이 땅 뜨는 날 있죠. 이때 바짝 사서 갚은 다음에 여기서 공매도를 다시 칩니다.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얘네 평단가가 여기서 들어왔잖아요. 평단가 여기였는데 여기서 사서 갚은 다음에 여기서 공매도를 다시 친다고. 평단가가 떨어지죠. 여기서 매수해버린 거니까. 그래서 얘네 평단가가 훅 떨어져 버리는 계기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공매도를 땅 쳤는데 주가가 빠지는 척하면서 다음날 갭상승도 또 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벌어서 갚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다시 쇼커버링이 들어 다시 갚아요. 그리고 그 공매도를 다시 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얘네들의 공매도 처음에 쳤을 때 잘 쳤거든. 여기서 빨리 벌어서 갚았으면 됐는데 갚질 못했어. 그래서 여기서 공매도 한번 쳤다가 제자리 다시 벌어서 갚았다가 쳤다가 벌어서 갚았다가 이걸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얘네 평단가가 계속 올라가죠. 평단가가 계속 내려가지. 평단가가 여기서 사서 갚았고 여기서 공매도 또 쳤고 내려가고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지금 손해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 평단가 한 여기쯤 나올 겁니다. 지금 공매도 평단가 많이 떨어져서 한 여기쯤은 나오겠다. 6만원 언더쯤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사서 갚으려고 하면 이 위에서 사서 갚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이 다 손해인 거예요. 이 밑에서 사서 갚아야지 수익이 나는 겁니다. 공매도 입장에서는. 근데 중요한 점이 다 못 샀어. 다 못 갚았어. 여기서부터 들어왔잖아. 바짝 들어왔거든. 쫙 갚았는데 다 덜 갚았단 말이야. 근데 이미 손해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더 갚아야 되는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온 애들은 지금
한 3분의 2까지 갚았는데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남아있단 말이야. 그걸 아직 덜 갚았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갖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들어온 공매도 세력들은 그렇다고 쳐. 여기부터 들어왔던 애들은 어쩔 거냔 말이야. 여기가 50만 주 수준이거든요. 최고가가 290만 주 수준이에요. 그러면 40만 주의 공매도를 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240만 주 공매도를 친 다음에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어? 180만 주 떨어졌단 말이에요. 100만 주 갚았어요. 그럼 40만 주가 더 남았단 말이에요. 공매도 갚아야 될 게. 근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100만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쇼커버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이게 100만 주어치 쇼커버링이 들어온 거라고요. 근데 주가가 이만큼 떠버렸잖아. 근데 앞으로 쇼커버링 더 들어올 물량이 40만 주가 더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점이 뚫리지. 그러면 10만원까지 본다는 리포트의 얘기가 공감이 되지.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거 봐봐. 얘네들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이 들어와서 주가가 그대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애들이 공매도 세력인데 공매도가 지금 갚아야 될 물량 100만 주 갚았더니만 주가가 이만큼 떠버린 거고 갚아야 될 물량이 40만 주가 남았다라면 주가의 고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겠어요?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무작정 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악재가 있어요. 악재가. 무슨 악재가 있냐면 이런 악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지 않아요? 이건 주식을 진짜로 각 잡고 분석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지난주 일요일에 7만 명 동시 접속자가 생겼다고 해서 주가가 빵 하고 뛰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점이 있죠. 과연 이번 주에도 27만 명을 돌파해 줄 것이냐.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일요일, 여기가 토요일이고 여기가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 남았죠. 거기서 빵빵 뚫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리포트에서도 지금 중국 때문에 주말 매출, 주말 효과가 포착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는데 봐야 돼요. 이걸 맥스로 찍어놓고 보면 이게 27만 주가 여기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접속자 수가. 그래서 이런 리스크는 안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접속자 수가 27만 명을 찍었고 전고점을 뚫었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기는 한데 이거를 일평균으로 쭉 놓고 보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주말 효과 때문에 이게 전고점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면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악재도 파악을 하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여러분께 타이밍을 함께 잡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이밍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처음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바닥에서 살아 이야기를 강하게 했었고 그때 공매도 이야기를 하면서 공매도가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공매도는 외국인이 움직이는 이 공매도는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 추이는 3거래일 결제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자료가 4월 1일 자료까지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자료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럼 이걸 추정하는 방법은 외국인을 추정하는 방법이고 외국인이 지금 매도세가 없죠. 그리고 매수세도 없죠. 공매도가 쇼커버링을 멈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매도가 쇼커버링을 멈추니까 이틀 동안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딱 다 맞죠. 그리고 다시 타이밍을 잡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함께 하실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